안녕하세요. 핵보상TV의 손해사정사 박지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별하게 최원종 손해사정사분과 함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실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실비 다들 가입하고 계시죠? 네, 아마도 거의 뭐 전 국민의 80에서 90%는 다 이 실비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보상이 다 된다는 내용으로 뭐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청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보험금 부지급까지 이루어지는 최근 이렇게 분쟁 사례에 대해서 내용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일단 안과 쪽에서는 이제 백내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빈치 로봇 수술, 뭐 아니면 하이프 수술 이런 네. 것들이 있으시고, 뭐 남성분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요즘 또 워낙 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전립선 결찰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1, 2년 전에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데 그 밖에 뭐 전립선 결찰술이라든지 뭐 다빈치 수술이라든지 뭐 하이프 시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예전에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쟁점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상담 전화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 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불과 몇 시간도 안 되는 그런 입원 기간 동안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그런 의료비가 발생하시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이때 그 몇 시간이라는 거는 보통 6시간 이상 체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 입원 의료비로 적용을 할지 네. 아니면 단순 통원 의료비로 적용을 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쟁점이 되고 이렇게 그 당일 입원을 통해서 이 고가의 수술 비용 대략 평균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네. 또는 그 이상 뭐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네.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갑자기 당일 입원으로 수술 청구하신다, 실비 청구하신다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심사가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빡세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몇 시간 이상이든 뭐든 간에 사실 병원에서 실비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간단한 안내 정도 받으시고 섣불리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후에 보험사에 뭐 보험금 청구서 작성과 함께 진단서, 뭐 수술 기록지, 뭐 간호 기록지 이런 것들을 청구를 했는데 순순히 보험금이 처리가 될까요? 아니죠.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도 네. 여러 병원을 뭐 방문해서 뭐 치료를 받았던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한 병원을 갔는데 네네. 바로 당일날 수술 반응이 잡게 되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일반 입장에서는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험회사 현장 조사자가 갑자기 배정이 되고 이후에 의료자문동의서에 협조하는 바람에 갑자기 통원 처리나 아니면 보험금 전체 면책 부지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립선 결찰술 하이프, 뭐 다빈치 시술을 진행 예정이신 분들 한번 다시 그 수술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저의 상태, 현재 나의 상태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단순하게 한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 숙지하시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병원 또는 뭐 저기 종합병원이라든가 좀 네. 대학병원급으로 정밀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정말 현재 내 상태가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한 병원에서 단순하게 간단한 뭐 검사라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사실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사실 그 의학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분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좀 더 경과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해도 된다. 라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보통 이제 보험회사가 보는 거는 이런 대학병원에서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했다라면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대한 의학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유하게 판단을 하는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급하는 경우는 굉장히 네. 많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 수술비, 이 실비, 수술비,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는
이런 3차 병원이 아니라 또 2차 병원이 아니라 1차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네. 저희도 사실은 되게 의아스럽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뭐 진행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3차 병원에 전문의 통해 가지고 그러한 시술이 정말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라고, 객관적으로요. 하지만 이미 네. 수술을 진행하시고 보험사에 청구를 했어요. 네. 그 이후에 갑자기 현장 조사자 의료자문 면책 통보 받으신 분은 방법이 없나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의원급에서 뭐 수술을 진행하셨다 하시더라도 정말 상태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 해당 수술의 이 적응증이 이제 해당하는 맞아요. 내용인지 뭐 어떤 검사에서 어떤 뭐 증상이라던가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뭐 동시 감정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의료 자문을 진행을 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 동시감정에 대한 개념 설명드리면 의료자문동의서에 협조하고 거기서 면책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소비자는 네. 완전하게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약관상 네. 제3의 의료기관, 그러니까 내가 치료한 병원도 아니고 보험회사의 자문의도 아닌 제3의 대학병원급 교수님께 한 번 더 감정을 받는 것이 네. 바로 동시감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는 수술을 하셨다면 네. 그 이후에 동시감정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 받으시는 분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주치 소견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관련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의학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네. 만약에 방문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케이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런 결찰술, 하이프, 무슨 다빈치, 그리고 뭐 백내장 수술 뭐 이런 것들 검토하시는 분들, 예정이신 분들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이미 부지급 통보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동시감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검토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동시 감정에 대해서 조금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처음이시다 보니까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희 뭐 전문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핵보상TV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저희 위에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이러한 부분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해사정사 박지현 손해사정사 최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